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리석음과 관련한 한자 성어를 두 개 했었죠. 첫 번째 한자 성어는 뭐였습니까? 원숭이 나왔던 이야기? 예, 맞습니다. 조삼모사라는 한자 성어였죠. 자, 조삼모사가 어떤 거였죠? 결과가 똑같은데 교묘한 말에 속아서 뭐 이제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희롱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를 했었고,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다가 그루터기에 와서 죽은 토끼를 보면서 다음 날에도 똑같이 토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본인이 해야 되는 농산일을 팽개치고 그루터기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주대토였죠.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한자 성어를 살펴볼 텐데 대부분 어리석음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한자 성어는 조장이라는 한자 성어네요. 조장. 무슨 내용인지 일단 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보살폈는데 왜 곡식의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 걸까? 옳거니 내가 잘하는 것을 도와주면 되겠구나. 내가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지? 여보, 오늘 내가 한 일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요. 내가 오늘 논에 있는 싹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다오. 싹을 조금씩 잡아당겨서 더 길게 빼두었지. 어머나, 그럼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서 가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잘하는 걸 도우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었군. 자, 보셨나요? 조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 볼게요. 돌조, 잘할장, 조장 되겠습니다. 조장.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조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읽어봤다시피 무슨 뜻이었죠? 돕다라는 거였죠? 돕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장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체크 좀 해 둘게요. 자, 장이라고 하는 글자는 학교의 교장, 회사의 사장 이런 것처럼 뭔가의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 자라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길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는 장자입니다. 자, 우리 만화에서 확인했다시피 조장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의미로 썼습니까? 네, 맞아요. 자라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 순서가 돕긴 돕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근데 조장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자라는 것을 돕다라고 하면 되는데 단순한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라는 것을 돕다 말고 이것이 보통 요즘에는 어떤 뜻으로 쓰일까? 너는 왜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험악해지도록 조장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때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뭔가가 그 뭔가를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을 어? 좋지 않은 것을 부추기거나
심해지도록 할 경우에 조장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안 좋아지도록 조장해 주는 거, 이럴 때 조장이라는 단어를 쓴다. 원래 이 농부가 했던 것은 조금 더 그냥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원래 안 좋던 것을 조금 더 안 좋아지도록, 더 심해지도록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조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한자 성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사첨족이라는 말이네요.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고생 많았네. 자, 이 술을 받게. 네, 감사합니다. 술이 한 병뿐이니 내기를 내서 한 명에게 주는 것이 어떻소? 좋지? 그럼 지금부터 뱀을 그려서 제일 먼저 그린 사람에게 줍시다. 좋소. 내가 제일 먼저 그렸구만. 그럼 뱀의 추가로 발까지 그려서 이 친구들 길을 좀 눌러볼까? 자, 어떤가? 난 벌써 다 그렸네. 그럼 이제 이 술은 내 차지일세. 어허, 자네 그림은 잘못되었네. 뱀에 어찌 발이 있단 말인가? 내가 뱀을 제대로 그렸으니 이 술은 내 차지일세. 자, 잘 보셨나요? 화사첨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그림화, 뱀사, 더할 첨, 발족,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자가 아까 보셨다시피 무슨 화였습니까? 맞아요. 그림화라는 글자였죠. 그림이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다라고 동사로 해석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네요. 사, 무슨 사일까요? 맞아요. 뱀사라는 글자였죠. 뱀사. 자, 그리고 첨했다고 합니다. 첨. 설탕을 첨가하다라고 할 때 첨자요. 첨. 무슨 첨자일까? 더하다라는 뜻이겠죠. 더하다, 첨. 그죠? 더하다, 첨. 뒤에 있는 족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한번 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자 해석이 됩니다. 그리긴 그렸는데요. 뭘 그렸습니까? 뱀을 그렸습니다. 뱀을 그리면서 더했습니다. 더하긴 더했는데 뭐를 더했죠? 발을 더했다라는 뜻이겠죠. 뱀을 그리며 발을 더하다. 자, 우리 의미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뱀을 그리며 발을 더하다. 자,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결국에 내용을 보니까 뱀을 그리면서 발을 더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 제일 먼저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내걸린 술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보통 쓸데없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하는 바람에, 자,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하는 바람에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 있죠. 자, 도리어 손해를 본다. 이런 경우에 화사첨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뱀 사자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발족자하고 두 개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화사첨족, 원래는 이렇게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써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뭘로 더 많이 쓴다고요? 사족이라는 말로 더 많이 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족을 많이 다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한자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성어는,
넘어가네요. 자, 다음 한자성어는 각주국엄이라는 한자성어가 나왔네요. 자, 각주국엄. 한번 무슨 내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칼을 물속에 빠뜨렸네. 그렇지. 칼을 빠뜨린 자리에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칼을 찾아야겠다. 아까 칼을 빠뜨린 곳이 여기였지? 이제 들어가서 찾아볼까? 이거 분명 이 자리인데. 내 칼이 어디로 간 거지? 여보게, 자네 지금 뭐 하는가? 아까 떨어뜨린 칼을 찾고 있네. 표시해둔 곳이 이곳이 맞는데 왜 이상하게도 내 칼이 보이질 않는군. 뭐라고? 배는 이미 지나왔고 칼은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곳에 칼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움직이는 배에 표시해두고 지나간 뒤에 찾다니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자, 각주구검이었습니다. 잘 보셨죠?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 각주구검. 이런데 실편 한번 갈게요. 자, 우리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각자가 무슨 각자였죠? 맞습니다. 뭔가를 조각하다 라고 할 때, 자, 색이다 라는 한자죠. 색이다, 각. 새기긴 새겼는데 어디다가 새겼느냐 봤더니 주에다가 새겼대요. 배, 주 이렇게 되겠죠. 배에다가 새겼다. 그런 다음에 구했답니다. 구. 뭔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다 라고 하죠. 그래서 구하다. 구하다, 구라는 한자가 나오고요. 맨 뒤에 있는 검. 검 뭐겠습니까? 칼을 뜻하는 글자죠. 칼, 검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각주국음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새기긴 새겼는데 어디다가? 배에다가 새겼다. 그래서 칼을 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이 사람의 행동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옛날에 초나라 때 있었던 예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만 여기에서 칼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랗게 아니면 X자 표시로 칼을 이제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표시를 해두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배가 도착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쪽에서 칼을 찾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배에 새겨 칼을 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의미로 단순하게 이렇게 직역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겠습니까? 예, 맞아요. 상황이 변했죠? 시대가 변했다. 어제하고 오늘은 분명히 다른 일이다 라는 거죠. 상황 변화에 어떻게 쓰죠? 적응했다, 못했다. 상황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X 표시를 해두었던, 잃어버렸다고 표시해 두었던 그 장소에 집착을 하는 거죠. 과거에 구습 아니면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하죠? 고지식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또 할 수 있습니까? 융통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두 번째 2번에 적어 놓은 이런 뜻으로 했던 한자성어가 앞에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복습을 정말 잘한 친구들일 것 같습니다. 앞에 어떤 거 있었죠? 네, 맞습니다. 수주대토 있었죠? 자, 수주대토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성어가 각주구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자성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자성어는 우공이산이라는 한자성어네요. 한번 보죠. 우리 집이 두 산에 가로막혀 있어 드나들기가 어려우니 저 두 산을 옮겨야겠구나. 네, 아버지. 저희가 돕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산을 옮기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보게, 왜 그렇게 한심한 행동을 하는 건가? 그렇게 조금씩 날라서 이 큰 산을 언제 다 옮긴단 말인가?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마시게. 비록 조금씩 옮기고 있지만 자자손손 이 일을 이어나가면 안 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네, 우공의 끈질김에 감동하여 저 두 산을 옮겨주려 하니 자네들이 나서주게. 예, 알겠습니다. 역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지. 네, 잘 보셨나요? 우공이산이라는 한자성어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을 우, 높임말 공, 옮길 이, 산, 우공이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칠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공이라는 말은 좀 전에 봤던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우공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가운 앞에 있는 한자를 먼저 좀 살펴보면 자, 우자는 어리석다라는 한자이죠. 어리석을 우라는 한자입니다. 자, 공자는 높임말 공자예요.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존중을 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 이라는 글자인데 우리 이사라는 표현 들어봤을 겁니다. 이사, 옮긴다 라는 거죠. 옮기다 이. 그 다음에 산자는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우공은 한꺼번에 풀이해서 우공이 어떻게 했다? 산을 옮겼다 라고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공이 산을 옮겼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공의 행동은 어땠다라고 하면 자, 산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 고집을 부린다. 자, 그런데 1번의 의미보다는 우리는 요즘에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느냐? 결국에 우공이 산을 옮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산신령이 감동을 해서 산을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1번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쓴다? 아무리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하면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당장에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공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조장, 화사첨족, 각주국엄, 우공이산 네 가지 한자성어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